오늘은 글로벌 파이어 보고서인 세계 군사력 순위와 국력 순위, 그리고 2018년 통일한국이 가진 군사력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새해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어 보고서는 네티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자료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표된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의 군사력 순위와 국력 순위, 그리고 2018년 기사였던 통일한국이 가진 잠재적 군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군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수준을 분석하고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 지수 0.1612로 세계 138개국 중에 6번째 국가에 등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 예산, 지리 등 50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의 파워 인덱스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한국이 2021년 세계 군사력 랭킹 6위, 북한은 28위에 위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60만 명의 정규군과 310만 명의 예비역을 포함해 37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581대, 해군군함 234척, 전차 2600대 등이 점수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국가들로는 1위 미국이었으며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6위를 기록한 한국 다음으로 프랑스, 영국, 브라질, 파키스탄이 10위권에 해당을 하였다고 하죠. 북한은 평가지수 0.4673으로 28위였으며 지난해 25위에서 3계단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국력 순위인데요. 미국 US 뉴스는 글로벌 마케팅 기업 BAV그룹과 펜실베니아 대학이 발표한 2021년 세계 국력 랭킹에 한국이 지난해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세계 17,000명을 대상으로 78개국의 지역인식을 통한 76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정책, 군사력 등 한 요소의 평균을 계산하고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출호조 88.7점, 군사력 87.4점, 경제적 영향력 63.7점, 국제외교력 61.1점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국력 랭킹 세계 1위는 역시 미국이 차지를 하였고 우리의 숙적인 일본이 5위, 한국은 8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죠. 순위별로는 기업가 정신 5위, 민첩성 6위, 문화적 영향력 7위, 이동인구 8위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을 보면 기업 개방성 39위, 문화적 유산 42위, 모험성 52위 등 순위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건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존 점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뉴스는 한국의 성장을 매우 인상 깊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보이며 현재 세계 7위의 막강한 수출국이고 전체 경제 규모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저 마지막 코멘트가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 보이죠? 다음으로는 2018년 한국의 통일 과정으로 본 통일한국이 가진 군사력에 대해 올라왔던 기고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2018년이기 때문에 세부 데이터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 나열하진 않았으며 내용만으로 재미로 보면 될 듯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 수 있으며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전투력의 복잡한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알려진 요소와 알려지지 않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의 군사력이 어떤 모습일지 더 잘 평가하기 위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사는 방대한 사업에서 제기될 몇 가지 해답에 도달하기 위해 가정과 추측을 모두 사용하여 1990년에 통일 독일에서 사용되었던 통일 모델에도 의존을 합니다. 구소련 시대 구조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북한의 기존 군사구조는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자리에 남한의 서구화된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되어 통일된 한국은 서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북한의 육군, 해군, 공군 전투 장비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물류 및 기타 이유를 들어 새로운 국군을 창설하는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경제와 미국에 의해 부분적으로 강화된 군사적 지원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상위 10개 국가 바로 밖에 있으며 북한의 순위는 호주에 이어 23위입니다. 결국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인류강대국인 영국과 일본이 혼합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군사력은 6위, 일본은 7위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터키, 독일, 이집트를 제치고 10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순위는 6위권으로 도약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 한국은 세계 12위로 나타났었고 북한과 통일 시 6위였다고 하는 건데 지난 몇 년간 첨단 국방력을 강화해온 통일 한국이 아닌 우리나라 자체로 6위에 올랐으니
대단하네요. 이어서 보면 전투병력은 군사장비 총계와 인지된 전투력을 넘어 주어진 군대를 움직이는 실제 인력입니다. 소보성 전쟁은 전통적으로 더 많은 병력을 가진 것을 선호하게 되죠.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 경쟁하기 위해 군수물자와 전투병력을 축적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대는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불가피한 축소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역 위협은 이웃 중국에서 올 것입니다. 북한의 항공기재고 대부분은 매각이 되거나 폐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공군은 소수의 현지 생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 서구식 한국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공군형은 각군 육해공 포인트에 항공기를 모두 포함하게 되죠. 공군형은 현대 군대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공격용 항공기는 고정익 및 전용 형태와 경공격 유형을 나타냅니다. 일부 전투기는 공격 유형으로 2배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한의 육군은 북한으로부터 탱크, 장갑차, 포병에 방대한 군수품을 이어받을 것이지만 이러한 군수품 중 상당수는 외국 구매자에게 판매가 되거나 단순히 스크랩 더미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남한의 대규모 탱크, 자주포, 포병 및 로켓 발사 차량도 결국 예산상의 이유로 축소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남한의 대열로 통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된 한국 내에서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평가되는 탱크는 전차 구축함으로 관주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요 탱크와 경전차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륜구동과 트랙 휠 디자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갑 전투 차량 가치에는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전함과 잠수함은 퇴역을 하게 되어 남한의 현대적인 수상 선박과 해저 선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가 될 것입니다. 해군의 강점으로는 전통적인 항공모함과 헬리콥터 항공모함 전함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순양함은 세계 무대에서 가치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수함 가치에는 디젤 전기 및 원자력 유형이 모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총 해군 자산은 단순히 제시된 해군 함선 범주의 합계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여기에는 알려진 보조 선박과 함께 전시된 모든 유형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가진 기반 시설의 발전 속도를 맞춰가느라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고 석유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전쟁은 직접 전투인 만큼 사람과 기계를 이리저리 옮기는 물류 전투입니다. 강력한 노동력도 전시산업에 추가가 됩니다.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숫자 강함을 넘어 배치된 하드웨어만큼 재정과 노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통일에서 고려해야 할 명확한 변경 사항에는 공유 국경이 다시 그려지는 것이 포함이 될 것이지만 북쪽의 극단에서 공유되는 양쪽 모두와 중국과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국경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여행과 수송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도로공사와 철도공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과 해안선 및 수로는 통일 중에 비교적 쉽게 결합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반적인 평가로는 한국과 북한의 전투병력은 줄어들 것이고 북한의 대부분의 전투 장비들은 매각 및 폐기를 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서구적 선진 모델을 받아들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